할게요. 1번 세제곱근 8은 세제곱근 2의 3제곱이고 없어지면은 2죠. 그 다음 4의 2분의 3제곱은 2의 2제곱의 2분의 3제곱 곱하면은 2의 3제곱. 그래서 8이죠. 그래서 2하고 8을 곱하는 거니까 16. 2번 fx가 있는데 f'0을 찾으라고. 물론 f'x를 찾아서 3x제곱 플러스 7 찾아서 0 넣으면은 f'0은 7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f'0이라는 것은 항상 x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 a1, a3 더해서 20인데 a2를 구하라고. 등차 중앙이죠. a1 플러스 a3를 2로 나누면은 얘가 a2가 된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게 20이니까 2분의 20은 a2 약분하면은 10이네요. 그래서 5번. 자,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2분의 0분의 0꼴이겠죠. 그래서 밑을 냅두고 위에를 인수분해 해버리면은 x-2 생길 거고 슥슥 없어지고, 물론 앞에 리미트 있는 거고요. 자, 2로 가는 거니까 6. 자, 5번 봅시다. 반지름 길이가 15인 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안에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내접하고 있어. 그랬을 때 여기를 A, B, C라고 해보고, sin B가 10분의 7이래요. sin B가 10분의 7일 때 AC 길이를 구하여라. 요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sin B분의 AC, 우리가 구하고 싶은 AC는 2 곱하기 15라는 거 알죠? 2R이니까. 그러면은 AC는 30 곱하기 sin B일 거고, sin B는 10분의 7이라고 그랬으니까 AC는 30 곱하기 10분의 7. 그래서 21. 3번. 6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가 1이래요. P,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겠죠. 그런데 얘가 1이라고 그랬고 PA 플러스 PB가 3분의 1, A 교집합 B가 6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PA는 계산하면은 6분의 5. 근데 PA의 여집합을 찾아라. 그러면 1에서 6분의 5 빼면 되죠. 그래서 6분의 1. 4번. 7번 열린 구간 0부터 4까지 해서 열린 구간이니까 0 포함 안 되고 4 포함 안 되어 있고,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리미트 1 플러스, 자 1 플러스니까 1로 가죠. 그래서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기 때문에 2. 1에서 2 빼면은 마이너스 1. 8번 x제곱의 개수를 찾으라고. 얘를 동그라미, 얘를 세모라고 한다면은 동그라미 세모의 개수가 2개 있어야겠죠. 그러면 합쳐서 4개니까 여기도 2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얘는 1이고 지금 얘는 2x예요. 그래서 2x제곱, x제곱 생기는 거지. 그럼 이 앞에 4c 2 붙고, 4c는 2, 1, 4, 3, 2, 6이네요. 그럼 6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이거 4x제곱이죠. 그래서 24x제곱. 4번. 9번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오케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fx가 2의 절대값 x 그래프네. 자, 밑이 1보다 크는 거니까 증가함수인 거고, 그러면 요 절대값 x가 클 때 큰 거고 작을 때 작은 거겠네요. 그럼 절대값 x가 언제 가장 클까? 물론 3일 때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절대값 x는 3일 때 가장 큰 값을 갖고, 절대값 x는 또 몇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가져? 여기 0이 포함되어 있죠. 0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갖네요. 그래서 2의 3제곱이 최대값 8이고 2의 0제곱이 최소값 1.
2를 더하는 거니까 9. 10번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3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x는 3에서 극대래. x가 3에서 극대면은 f'3이 0이란 얘기죠. 그래서 f'x를 찾아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m. 그럼 f'3이 0인 거니까 3 넣으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12 플러스 m은 0. 그러면 m은 마 3이어야겠네요. 11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대. 2, 로그 4를 밑으로 하느니, 그러면 로그 4를 밑으로 한 2라는 애는 얘는 요게 2의 2제곱이죠. 그러면 2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2분의 1 로그 1을 밑으로 2 때문에 2분의 1이네. 얘가 2분의 1이고요. 로그 1을 밑으로 A. 이렇게 두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원점을 지난대. 그 직선이 저 두 점하고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일단 0,0인 원점하고 요 점 2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기울기 먼저 찾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2에서 0 빼고 2분의 1에서 0 빼고 계산하면은 4분의 1. 그럼 기울기가 4분의 1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차피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하고의 기울기나 얘하고의 기울기는 같은 얘기죠. 그래서 4에서 0 빼고 로그 1m a에서 0을 빼. 그럼 얘 역시 기울기 4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러면 밑이 4니까 분모가 4니까 위에도 1이어야겠지. 그래야지 같지? 그러면은 a는 그냥 2가 되겠네. 그래서 2번. 1학년 학생이 2명 있고 1학년 2명, 1학년 2학년도 2명, 3학년은 3명 있네요. 총 7명의 학생이 원순열에 앉을 거예요.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고 얘네끼리 이웃, 2학년끼리도 이웃, 이렇게만 하래네. 그러면은 총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원순열에 앉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4팩 먼저 들어가고. 그런데 항상 이웃하면은 얘네들을 하나로 보지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곱하기 2 한번 해주고, 역시 얘네들도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곱하기 2 한번 해주면 된다. 그래서 4팩은 24니까 24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96. 1번. 13번.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싼 넓이 구하라고 적분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요거 인수분해 보면은 x제곱 x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0에서 중근 갖고 2에서 하나의 근을 갖는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겠네. 그랬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의 넓이를 찾는 거니까 위에 있는 x축에서 요 그래프를 빼줘야겠지. 0부터 2까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0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을 dx 해야 돼요. 보호 조심하고. 자, 적분해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2 x 세제곱. 2 넣고 0 넣고 빼는 거니까 2 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6 플러스 3분의 16인가요? 계산하면은 12분의 마이너스 48 플러스 12분의 64겠네. 그러면은 12분의 16 약분하면은 3분의 4. 2번. 14번. 수열 A1이 1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 3n-1, 3n, 3n 플러스 1 순서대로 되어 있는 어떤 규칙이 있는 식이네요. 그랬을 때 A 11, 12, 13의 값을 더하래. 그럼 먼저 A1은 1이니까 써놓고 A2는 어떻게 될까요? A2는 여기에서 n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되겠지. 1을 대입하면 여기는 A2가 되고 여기는 A3이 되고 요건 A4가 되겠네. 역시 n에다가 1 넣었으니까 여기다 두고 1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2A1 플러스 1이니까 A2는 3이 될 거고, 그러면 A3는 여기 A1이 1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일 거고,
그 다음에 A4는 몇이에요? 요게 A1 1이니까 더하기 1하는 거니까 2가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11, 12, 13은 n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돼? n에다가 4를 대입해보면 11, 12, 13이 나오겠네요. 4를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A11은 4느니까 2A4 플러스 1. 근데 A4가 2니까 얘는 5가 될 거고, A12는 여기다가 넣는 거니까 A4 마이너스 A4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0. A13은 여기다 4 넣는 거니까 A4 플러스 1. A4가 2니까 답은 3. 그래서 5하고 0하고 3이 순서대로 값이고 다 더하면은 답은 8. 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한 시각에서 속도가 나와 있네. 속도가 나와 있고 위치 T가 3에서 위치가 11이래. 그럼 위치라는 것은 이 속도를 적분하면 되죠. 부정적분 한번 해볼까요? 자, XT는 얘를 적분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5T. 하지만 조심해서 적분상수 C 붙여줘야겠죠. 그랬을 때 3에서 위치가 11이니까 x3이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9 플러스 3 넣으면 15 플러스 c가 11이라는 걸 알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8이고 여기가 마3이니까 넘겨서 c는 14겠네요. c가 14니까 xt를 다시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5t. c가 14니까 플러스 14. 얘가 xt고, 문제는 t는 0에서의 위치를 찾으라고 t에다가 0 넣어달라는 거네. 답은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16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확률을 구하라고. 전체 공약수 일단 36. 차례로 A, B라고 하자. 그러면 A, B는 1부터 6까지고 요 절대값을 더한 게 2. 근데 A하고 B일 확률 이거나라는 것은 또는이라는 거죠. 둘의 경우의 수를 더하라는 건데 조심하는 건 항상 겹치는 거 한 번만 세줘야 된다는 거. 먼저 A가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1이면은 여긴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 씌우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몇이어야 돼? 0이어야지 둘이 더했을 때 2니까 B는 3. 세트 하나 나왔죠? 그 다음 A가 만약에 2라면 어떻게 될까? A가 2면은 여기는 1이죠. 1이면은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1 되는 값은 B가 2개가 있겠지. 얘가 1이 된다는 것은 먼저 B가 4가 돼도 되지만, B가 4가 돼도 1이겠지만 얘가 2가 돼도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우면 1이니까 그래서 B는 4하고 이 두 가지가 존재할 거고. 자, A가 3일 때 B의 값은 어떻게 될까? A가 3이면은 B의 값은 1이 되거나 5가 되겠죠. 그 다음 A가 4가 되면은 B는 2가 되거나 B가 4가 될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A가 4면은 여기가 4야. 그럼 여기는 1이 되죠. 1 더하기 몇이 2일까? 1이겠지. 그럼 얘가 1 되려면은 여기 안에 있는 애가 1 돼서 B가 4거나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절대값 씌우면 1이니까 2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A가 오면 어떻게 될까? A가 오면은 여기가 2니까 여긴 0 돼야 되니까 B는 3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A가 6이면은 여기가 이미 3이야. 근데 이건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6은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가지가 되겠네. 이 8가지 하고.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은 경우는 6가지잖아. 그래서 둘을 더하면 되겠는데 여기 A하고 B가 같은 경우가 몇 개가 숨어 있어? 2개가 숨어 있죠. 그래서 2개를 빼줘야겠지. 이것은 2번 센 거니까. 그래서 12. 그래서 36분의 12의 확률을 보이는 거니까 답은 3분의 1. 17번.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x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라고 써 있어. 이런 종류 문제는 적분 구간이 상수인 문제죠. 그래서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는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어. 이렇게 적분 구간이
상수인 거는 어떻게 풀어요? K로 치환해서 풀면 되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에 뭐가 있어? 변수 있는 문제 있죠? 적분 구간 변수 있으면 양변 미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에서도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역시 양변 미분을 2번 하게 되는데 곱미분 조심해라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식 계산 꼭 할 줄 알아야 하고, 17번 역시 얘를 K로 그냥 치환하면 돼요. 그러면은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될 거야. 요 인테그랄만 적분간이 0부터 1까지 적분간이 상수니까 k로 치환했어요. 그렇다면은 k란에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의 값인데 ft가 필요하잖아. 그 ft는 어디 있어요? 요게 fx니까 여기 x에다가 t를 넣으면 그것이 ft겠죠. 그래서 k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t 세제곱 플러스 k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를 dt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적분하면 되겠죠. 자, 요거 정적분 하면 부정적분 하면은 t 4제곱 플러스 2kt 제곱 0 1 넣으면은 1 플러스 2k가 될 거고, 얘가 k래요. 그러면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넘기면은 2분의 1k는 1이니까 k는 2가 되겠네. k가 2면은 처음부터 fx가 여기 있었으니까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2x. 그랬을 때 우리 뭐 찾으래? f1을 찾아달래요. 4 플러스 2 답은 6. 그래서 1번. 18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SK가 마이너스 16이고요.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1이래. 자, 우리가 이렇게 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SK 플러스 2에서 SK를 한번 빼보면 되겠지. 이거는 K 플러스 2항까지 합이고 이건 K항까지 합이니까 남는 것은 A, K 플러스 1항과 그 다음에 A, K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10이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6이고 둘을 빼는 거니까 그게 4라고 했으니까 얘가 4네요. 지금 연속된 두 등차 수열의 합이 4고 공차가 2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AK 플러스 1은 1이고 AK 플러스 2는 3이어야지 4가 되겠지. 그래야지만 공차가 2고 공차가 2가 차이 나고 둘이 더했을 때 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A, K항은 요거에 바로 전항이니까 2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가 4라고 했으니까 요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AK 플러스 1은 A 플러스 1은 A1 플러스 KD겠지. A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1에서 K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K만큼 D가 더해져 있다는 거잖아. 근데 D가 2니까 A1 플러스 2K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AK 플러스 2라는 것은 A1 플러스 K 플러스 1D가 될 거야. 그럼 얘는 A1 플러스 2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D가 2니까. 얘네 둘의 합이 4라고 나와 있네요. 얘네들의 합이 4니까 2A1 플러스 전개하면은 4K 플러스 2가 4. 자, 2로 약분하고 계산하면은 A1 플러스 2K는 1. 그러면 A1은 1 마이너스 2K라는 식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또 살펴보니까 SK가 마이너스 16이 있으니까 SK는 마이너스 16이니까 얘는
초항과 끝항을 더해서 2로 나누고 한 개수인 K개를 곱한 거잖아. 그러면은 2분의 초항이 뭐야? A1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끝항이 뭐야? 끝항이 마이너스 1이겠지. AK항이니까. 그럼 얘가 곱하기 K를 한 것이 마이너스 16이라고요. 자, 보충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SK라는 것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땡 AK항까지 다 더한 값이야. 이 항이 몇 개야? K개겠지. K개의 항을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항 A1 더하기 AK 끝항을 2로 나누면 등차 중항이고 얘가 K개 있다라는 거죠. 그쵸? 얘가 마이너스 16이라는 뜻이야. 근데 A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놨으니까 AK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K 그리고 A1 마이너스 1은 넘어가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2일 거고 이렇게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A1이 1 마이너스 2K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1 마이너스 2K를 넣어서 계산하면은 K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0이고 없어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K 제곱은 마이너스 32 K제곱은 16인데 K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4만 되겠네요. K가 4면은 A1은 4 넣으면은 마이너스 7. 근데 우리는 뭘 찾으래? A 2K 값을 찾으래. 그러면 A 2K는 K가 4니까 A 8을 찾으라는 거고 A 8이라는 것은 A1에다가 7D를 더한 값이니까 A1이 마이너스 7이고요. D가 2니까 플러스 14를 하면은 답은 7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9번 2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a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 3차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이렇게 뭔가 미지수가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쪽으로 넘겨서 직선화 시켜서 그리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요 범위 내에서지. 자, 먼저 y는 2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얘를 f'x 하면 어떻게 돼? 6x제곱 플러스 12x일 거고 6x로 묶으면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고 x축과 두 개에서 만나죠. 마이너스 2와 0에서 만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얘는 f'x고 얘를 기준으로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다시 증가해. 요게 fx 그래프 그렸어요. 여기는 x가 2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고 여기가 x가 0이고 되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얘를 넘기면은 y는 마이너스 a야. y는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을 하나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놓고 얘를 이따가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 지금.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부터 다른 색으로 할까? 주황색 마이너스 2부터 2가 어디 있을까? 여기가 0이니까 1, 2 오른쪽으로 좀 더 가서 있겠죠. 그쵸? 그래서 2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가 x는 2.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x가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요 마이너스 a하고 만나는 근의 개수가 2개여야 하는 거니까 얘를 이동시켰을 때 만나는 얘를 이동시켰을 때 만나는 근이 2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 2개가 되겠지. 여기서 요 위에 꼭대기에서 만났을 때 여기서 하나 이렇게 2개가 될 거고 또 얘는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도 계속 2개겠죠. 여기 내려가도 2개인데 여기선 또 2개가 안 되겠지. 여기선 딱 하나지. 이거보다 위에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 요 사이에 있으면 어쨌든 2개라는 거네. 누가? y는 마이너스 a라는 애가 y는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저 사이에 있으면 돼요. 즉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 사이에 있으면 돼. 그랬을 때 정수 a의 개수를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몇 콤마 몇인지 알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마이너스 2 콤마 여기가 8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x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0,0이네. 여기는 0,0. 그래서 마이너스 a는 0보다는 커야지. 0일 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0보단 크고, 그리고 누구보다 8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렇죠? 8보다는 작아야 되고 같아도 되겠네. 같아도 저기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 a 바뀌고 0보다 작고 바뀌고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8부터 몇 가지? 마이너스 1까지의 개수. 그래서 총 8개가 됩니다. 답은 3번. 20번.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와 흰 공이 4개가 있고요. 3, 4, 5, 6이 적혀있는 검은 공 4개가 있대요. 그림처럼 들어있네요.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거여야 된대.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그 중에서 검은 공이 2개일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분자해놓고 얘를 분모해 놓으면 해결될 거야. 그럼 먼저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보자. 지금 검은 공과 흰 공을 보니까 검은 공 3하고 4, 흰 공 3하고 4가 같이 있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흰 공이 3이 뽑히고 검은 공도 3이 뽑히는 경우랑, 그 다음 두 번째, 흰 공이 4, 검은 공이 4가 뽑히는 경우랑, 또 한 번째, 세 번째, 3하고 3, 흰 공, 검은 공 하나씩 뽑히면서 4도 흰 공, 검은 공 하나씩 뽑히는 이런 경우가 딱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경우는 한 가지라는 거 알겠지? 뭐 이거 한 가지뿐이 없죠. 그러면 이제 요건 어떻게 되냐 이거야. 흰 공 3과 검은 공 3, 이걸 흰 공이라고 보고 이걸 검은 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2개만 더 뽑으면 되는데 이 2개는 누가 오든 상관이 없죠. 우리가 지금 흰 공 3과 검은 공 3을 뽑았으니까 여기서 뽑은 거야. 그러면은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오니까 6개 중에 그냥 2개 뽑으면 되겠네. 그럼 6개 중에서 2개를 그냥 뽑아버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4하고 4가 뽑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왜냐면 이 6개 중에서 아무거나 뽑았으니까 요 4하고 요 4도 뽑힐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아까 경우의 수 나눌 때 여기다 체크를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조심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4하고 4가 뽑히면은 역시 2공을 더 뽑으면 돼. 근데 2개를 뽑는데 지금 우리가 4하고 4를 이미 뽑았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서 역시 순서 상관없이 6개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돼요.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3과 3이 현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주의하고 있고, 결국은 여기가 지금 같은 숫자의 공이 있는 경우잖아. 그렇지? 같은 숫자가 있는 경우인 거니까 6C가 몇이에요? 2 곱하기 1, 6 곱하기 5니까 15네요. 그렇죠? 그래서 15 더하기 15. 하지만 여기에 얘가 한 번씩 포함되어 있잖아. 지금 여기도 한 번 돼 있고 여기도 한 번 돼 있으니까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9가 현재 같은 숫자가 뽑히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해결했죠. 자, 두 번째. 이 상황 속에서 검은 공이 2개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 위에다가 올려놔라 이거네.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검은 공이 2개이려면은 먼저 첫 번째 걸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게 3이었지. 지금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흰 공이고 여기가 검은 공인데 우리가 2개를 더 뽑을 건데 여기선 순서 상관없이 뽑았는데 검은 공이 지금 하나가 있잖아.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역시 검은 공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흰 공이어야지만 된다는 사실. 그러면은 위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3하고 3을 뽑았을 때 요 3하고 요 3을 뽑았을 때 아무 상관없이 그냥 6개 중에서 2개를 뽑았지만 여기에서는 검은 공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 흰 공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검은 공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니까 3가지, 흰 공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3가지, 9가지가 되겠네요.
역시 두 번째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흰 공 4하고 검은 공 4가 있을 때 우리가 두 개의 공을 더 뽑는데 이게 흰 공이고 이게 검은 공이면은 검은 공이 하나가 뽑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검은 공, 또 하나는 반드시 흰 공이어야 되는 거니까 검은 공 4를 제외한 3, 5, 6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세 가지. 흰 공 4를 제외한 1, 2, 3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역시 세 가지, 9가지겠죠.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3, 3, 4, 4가 뽑혀 있는 경우가 지금 여기 어때요? 하나씩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9 더하기 9 빼기 1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7. 그래서 분자가 17. 그래서 29분의 17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보충 설명하면은 요 한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기에 3, 3인데 검은 공 4와 흰 공 4가 뽑히는 경우도 여기 9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흰 공 4, 검은 공 4니까 여기에서 검은 공이 3이 뽑히고 흰 공이 3이 뽑히는 경우도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는 같은 상황인데 그게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29분의 17이 됩니다. 21번 두 곡선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이차함수 그래프 위로 볼로 0,1꼭 지점으로 하는 1하고 마이너스 1을 x축과 만나는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 둘이 만나는 두 점을 여기를 x1, y1 그리고 여기를 x2, y2라고 하재요. x1이 x2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x좌표가 x1, y1 그리고 요 점이 x2, y2라고 할 때 기업을 보니까 x2가 요 x2라는 좌표가 2분의 1보다 크네요. 그러면 일단 x축 위에 2분의 1이 어디쯤 있을까의 문제인데, 요 그래프에 2의 x제곱에다가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가 되죠. 그리고는 요 2차 함수에서도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 약분시키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러면은 2분의 3이 되겠네. 우리가 지금 루트 2가 커, 2분의 3이 커? 2분의 3이 더 크죠. 비교해 보려면 양변 제곱하면 돼요. 2분의 3이 지금 루트 2보다 더 커요. 얘는 뭔데? 얘는 2차 함수에다가 x에 2분의 1 넣은 거고, 얘는 지수 함수에다가 x에다가 2분의 1 넣은 게 이 루트 2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값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입했을 때 이 2차 함수에 대입한 값이 더 크다고. 그래서 2분의 1이 대략 여기 정도에 있겠네. 그래야지만 2차에 넣었을 때 값이 좀 더 크겠지. 2차에 있는 값이 여기고 지수함수에 있는 값이 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은 여기쯤에 있겠네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면은 x2는 여기 점점점점 여기가 x2죠. 그쵸? 여기가 x2니까 x2가 더 크네요. 기억은 맞네. 니은 한번 봅시다. y2-y1이 x2-x1보다 작냐. 요거 보면은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주고 있죠. 얘로 양변을 나눠버리면은 x2-x1분의 y2-y1이 양변을 이걸로 나눴으니까 여긴 1이 되겠죠. 즉 x1과 y1이라는 점하고 x2와 y2라는 점의 기울기가 1보다 작냐에 대한 얘기네요. x1, y1은 여기에 있는 점이고 x2, y2는 여기에 있는 점이야. 그럼 얘네 둘의 기울기는 이렇게 직선에 대한 기울기겠죠? 이 기울기가 1보다 작냐라는 거니까 1의 기울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1의 기울기는 이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야겠지. 그래야지만 여기 1 기울기 1 여기서도 기울기 1이니까 지금 이렇게 대한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파란색의 기울기가 더 작냐 빨간색의 기울기가 더 작냐. 그림상으로 빨간색의 기울기가 더 작죠. 그래서 니에는 맞는 얘기가 된다.
디귿 봅시다. y1 곱하기 y2 한 것이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1보다 작냐 이걸 살펴보래. 그럼 먼저 y1 곱하기 y2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y1, y2는 지금 여기에 y좌표와 요 점의 y좌표야. 그러면 이 y좌표는 이 위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둘이 곱하는 거니까 지수에다만 대입해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x1, y1을 대입해 보면은 y1은 2x1 이렇게 된다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x2, y2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y2는 2x2 이렇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얘하고 얘의 곱한 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되는 거니까 2의 x1 더하기 x2가 된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요 y1, y2라는 것은 즉 2의 x1 플러스 x2라는 것이 y1, y2니까 얘가 1보다 작고 2분의 루트 2보다 크냐 이게 맞냐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거고, 자 밑이 통일되어 있으면 좋겠으니까 2의 0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x1 플러스 x2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왼쪽을 먼저 살펴볼까? 왼쪽을 살펴보려고 봤더니 기억에서 x2가 2분의 1보다 크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x2는 2분의 1보다 큰 값이야. 그럼 이제 x1만 좀 살펴보면 되는데 x1은 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죠. 그래프상 x1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얘네들의 합이니까 당연히 x1, x2가 더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크겠죠. 그래서 이쪽은 참이 된다. 그러면 x1 더하기 x2가 0보다 작은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x1의 좌표를 한번 좀 확인해 보면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요 x1을 이쪽으로 대칭시켜 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은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이걸 기준으로 좌우가 같을 테니까 여기의 값이 x1에 대한 절대값이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음수의 값을 절대값이면은 여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x2가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이야. 그래프 구조상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을 절대값은 얘가 더 크겠지, 그치? 얘가 더 크지만 음수이잖아, 얘는 x1 자체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은 당연히 음수겠죠. 맞죠? 다시 여기가 x2고 여기를 x3라고 해봅시다. x3는 x1을 대칭시킨 값이야. 여기를 대칭시킨 값이야. 근데 x3가 지금 x2보다 더 커.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요 x2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 x3가 더 떨어져 있으니까 x1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더했을 때 당연히 음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음수 맞는 얘기네. 그래서 D것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22번 함수 fx는 5 sin x 플러스 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sin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5 sin x니까 5 곱하면 되지 뭐. 5 마이너스 5고 더하기 1하면 되죠. 5 sin x 더하기 1하는 거니까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최소는 마이너스 4, 최대는 6인데 최대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6. 함수 fx가 f'x는 x제곱 플러스 x, f0이 3이고 f2를 찾아라. f'x를 적분하면 되겠죠. x세제곱 플러스 x를 dx 하면 되지.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그리고 조심해야죠. 플러스 c가 있다는 사실을. 얘가 누가 되는 거야? fx인 거죠. f0이 3이라니까 여기다 0 넣었을 때 3인 거니까요. c가 3이란 뜻인 거고. 그러면은 f2를 찾으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4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9가 되겠네요. 24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에서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네.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1,1이 있어요.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이거 찾고 이걸 찾은 다음에 점 0,a를 지난다니까 0 대입해서 a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먼저 기울기를 알면 되죠. 기울기는 f'1이잖아. 그럼 f'x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이 아니라 요거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다 이게 f'x죠.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넣으면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 마이너스 9죠. 그럼 기울기 알고 있고 한 점 알고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0,a가 여기 지나는 거니까 x에다 0 넣고 y에다가 a를 넣으면은 a는 9 플러스 1 즉 10이 되겠네요. 25번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초항이 1이고 S3분의 S6이 요거래요. 그러면 S3를 먼저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 SN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근데 A가 1인 거니까 요거 적을 필요 없겠죠. 자, 그랬을 때 대입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S3는 R-1분의 R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S6은 R-1분의 R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얘가 요 R 6제곱 마이너스 1은 R 세제곱 플러스 1과 R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둘이 곱하고 분모, 이렇게 둘이 곱하고 분자니까 지금 약분이 되겠네. 이렇게. 그럼 뭐만 남아? R 세제곱 플러스 1만 남아요. 자, 지금 요걸 정리한 게 얘야.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2a4 마이너스 7을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a4라는 것은 a에다가 r 세제곱 곱한 거잖아. 근데 a가 1이에요. 이게 1. 그러니까 그냥 r 세제곱이겠네요. a4가 r 세제곱. 그래서 얘는 2r 세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야. 자, 요거 이항시키고 요 이항시키면은 8은 넘기면은 r 세제곱. 오케이. r 세제곱이 8이라는 사실을 먼저 찾아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h를 찾으래. h는 a 곱하기 r 6제곱인데 a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r 6제곱 찾으라는 얘기네요. 근데 r 세제곱이 8인 거니까 8에 제곱하면 되겠죠. 64. 26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값이 0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뭐야?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를 뜻하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0에서부터 a까지 변했으니까 a-0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 넣고 0 넣고 빼면 되는 거잖아. fa-f0인 거잖아요. 원래 이게 기울기가. 그래서 a분의 0 넣으면 0이니까 안 써도 될 거고 a 넣으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5a 되겠네요. 자, 약분 때려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얘가 평균 변화율이고 f'2 찾으래.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고 f'2는 여기다가 2 넣으면은 4, 3,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5니까 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5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3a 없어지고 는 0 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는 0 또는 a는 3인데 양수 a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3. 2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가를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래. 우리 이거 4h6인 거 잘 알고 있죠? 4h6은 9c6이고 9c6은 9c3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 3, 2, 1 그리고 9, 8, 7 그럼 3 약분되고
4약분되니까 4, 3, 12하고 7하고 곱하는 거니까 84라는 거 알 거야. 그런데 나 조건을 보니까 A, B, C, D 중에서 적어도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6건 하는 거지. 하나는 0이다. 전체에서 뭘 빼면 될까? 전부 1 이상인 것을 빼버리면은 적어도 하나는 0이겠죠. 그래서 A랑 B랑 C랑 D를 더해서 6인데 최소한 하나씩은 먼저 주라는 거니까 일단 4가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지. 그래서 6이 아니라 2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H2는 OC2지 10이네요. 10. 이 10이 전부 1 이상인 거니까 적어도 하나가 0이려면은 전체 84에서 10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74. 28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4K-3이 2N제곱 플러스 7N 이렇게 나와 있다. 우리가 요거 잠깐 설명해 보면은 SN이 2분의 DN제곱 어떤 플러스 네모 N 요런 꼴이 하나 있으면은 얘가 등차 수열이고 요 2분의 D가 공차가 된다는 거죠. 근데 2분의 D가 지금 2니까 D는 4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얘는 여기에 있는 이 일반항 AK분의 4K-3에 대한 SN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D가 4면은 AN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었어요? DN 플러스 어떤 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D가 4죠. 그러면 AN은 4N 플러스 네모만 채우면 되는데 A1은 S1과 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1을 넣으면 9죠. 그렇죠. 그래서 S1 즉 A1이 9니까 1 넣었을 때 얘가 9가 되려면 여기는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시그마이지만 요 AN에 대한 이 일반의 항에 대한 SN이 나와 있는 거니까 AN분의 4N-3은 얘가 AN으로 바꿔주면은 4N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양변에 AN 곱하고 나눠주면은 AN은 4N 플러스 5분의 4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A5는 어떻게 돼요? A5는 5 넣으면 되는 거니까 25, 5 넣으면은 5, 4, 20에다가 17이고 그리고 A7은 7 넣으면 7, 4, 28에다가 33분의 25고 A9는 41분의 33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41분의 17이 답이고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58. 집합 A가 1, 2, 3, 4인데 A에서 A로의 함수래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자, 확률이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4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얘가 갈 수 있는 건 4군데. 이게 함수의 개수니까 일단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자, 그 다음 가를 보니까 F1 곱하기 F2가 9보다 크거나 같으래. 그러면은 1과 2가 들어가서 나온 값을 F1, F2라고 하는데 걔네 둘이 곱해서 9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먼저 1이나 2로 가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아무리 2로 가도 아무리 큰 게 4니까 둘이 곱해봤자 8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하고 2가 동시에 3으로 가는 경우 또는 1과 2가 동시에 4로 가는 경우 요 두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얘는 F1과 F2가 3이니까 9고 얘는 4, 16이 될 거야. 그리고 1과 2가 1이 만약에 3으로 가고 2가 만약에 4로 가는 경우나 또는 1이 4로 가고 2가 3으로 가버리면은
F1과 F1을 곱했을 때 12가 되니까 역시 9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이런 경우뿐이 없지. 그리고 이제 함수의 개수니까 요 3하고 4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제 함수의 개수가 결정될 텐데, 나를 보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 지금 여기에서 치역이라는 것은 요쪽 오른쪽에 있는 이 공역 속에서 대응된 아이를 치역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치역의 개수가 3개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치역의 개수가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는 치역의 개수가 2개, 여기는 치역의 개수가 2개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치역의 개수가 3개이려면은 이 3과 4가 들어갔을 때 1, 2, 4 중에서 2개가 대응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치역의 개수가 3개지. 역시 이 경우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경우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는 3과 4가 치역이 개수가 2개니까 지금 1, 2 둘 중에 하나만 치역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3과 4가 얘네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야. 물론 엇갈려 갈 수도 있겠지. 그 상황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같은 경우가 나오겠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일단 1, 2가 둘 다 3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 2가 둘 다 3으로 갔어. 1, 2가 둘 다 3으로 갔으니까 3은 어디로 가면 될까? 3은 1 또는 2 또는 4 중에서 하나로 가야겠지. 그죠? 이쪽에서 하나에 가야지만 일단 치역이 하나 생길 거고, 그래서 3이 갈 수 있는 곳은 3가지. 그러면 4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4는 3가지로 갈 수 있지 않고 2가지로 갈 수 있겠죠. 여기에서 3이 간 곳을 빼고 가야지만 치역의 개수가 3개가 될 테니까, 그래서 4가 갈 수 있는 곳은 2군데 곱하면 6가지가 되겠죠. 자, 요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차피 1, 2, 3 중에서 치역이 2개가 선택돼야 되니까 3이 갈 수 있는 곳은 3군데, 4가 갈 수 있는 곳은 3이 간 곳 빼고 나머지 2군데에 갈 수 있으니까 역시 6가지가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3이 2로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치역의 개수가 현재 2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4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4가 2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치역이 2개니까 치역의 개수가 3개라 그랬으니까, 그럼 결국 4는 요 대응되지 않은 1 또는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로 갔다 그러면은 치역의 개수가 3개가 되니까 이런 경우들이 총 6가지가 된다 이거예요. 위에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같은 경우만 좀 살펴보면 될 텐데, 먼저 이 상황에서 3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먼저 3이 1로 갈 수 있을 때를 한번 살펴볼까? 3이 1로 간다면 4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4는 1로 갈 수 있겠지. 4가 1로 가면 어쨌든 치역의 수가 1, 3, 4, 3개잖아. 그 다음 3이 1로 갔을 때 4가 또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야? 3으로도 갈 수 있겠지. 3이 1로 갔을 때 4가 3으로 이렇게 가도 어쨌든 치역의 개수는 3개니까, 그렇다면 4가 4로 갈 수도 있겠네. 3이 이번에는 2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3이 2로 갔다고 생각해 보면은, 일단 아까 3이 1로 간 게 아니야. 요거 지울게요. 3이 이번에는 2로 갔다고 생각해 본다면은 4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4가 갈 수 있는 곳은 역시 2로 갈 수 있겠지. 3과 같은 곳으로. 그리고 또 지금 1, 2가 간 3하고 4로도 갈 수 있겠네. 총 몇 가지야? 일단 6가지가 만들어지죠. 3이 1로 가냐 2로 가냐에 따라서 6가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4를 살펴볼까? 4가 만약에 1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것도 역시 3가지겠지. 그치? 3이 갈 수 있는 것도 역시 3가지일 거고, 4가 2로 가도 역시 3이 갈 수 있는 것은 이거랑 마찬가지로 3가지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만들어져요? 총 12가지가 만들어지겠죠. 다시 정리하면은 요 경우는 3이 1로 갔을 때 4가 갈 수 있는 곳이고, 요 경우는 3이 2로 갔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얘는 4가 1로 갔을 때 그리고 4가 2로 갔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다 채워보자. 3이 1로 가니까 4가 1로 가니까 3이 갈 수 있는 거는 1로 갈 수 있고, 그리고 3하고 4로 갈 수 있고, 4가 2로 가면 3도 2로 가고, 여기는 3하고 역시 4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아래 경우를 살펴보면 돼. 아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이번에 3이 어디로 갈까? 3이 1로 갔어.
지금 F1과 F2가 엇갈려 갔을 때 여기는 3, 4인데 여기는 4, 3으로 간 거죠. 자, 그럼 3이 1로 갈 수 있어. 그럼 3이 1로 갔을 때 4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될까? 4가 갈 수 있는 곳은 여전히 1과 3과 4일 거 아니야. 1과 3과 4일 텐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3이 만약에 2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4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야? 3이 2로 가면은 4가 갈 수 있는 것은 2하고 뭐 3하고 같은 곳 가는 거, 그리고 3하고 4로 갈 수 있고, 4가 이번에는 1로 간다. 그러면은 3은 1, 3, 4일 거고, 이제 4가 2로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3은 2, 3, 4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12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이거죠. 잘 보면은 요 3이 1로 갔을 때 4가 1로 가는 거랑 여기서 3이 1로 갈 때 1로 가는 거랑 같은 경우지. 둘 다 지금 3이 1로 가고 4도 1로 간다는 얘기를 지금 따로따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3이 2로 가고 4가 2로 가고 3이 2로 가고 4가 2로 가고 이것도 같은 경우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같은 경우가 있고 여기에도 같은 경우가 있어 지금. 그래서 같은 게 몇 개가 섞여 있는 거야? 4개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여기 12가지에서 2개가 겹치니까 2개 빼서 10가지가 될 거고, 자 여기도 12가지에서 2개를 빼니까 겹치는 2개를 빼니까 10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가지? 20가지. 그래서 20하고 여기 6, 12를 더하니까 몇이야? 32가 되죠. 그래서 4의 4제곱에 32 계산하면은 8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답은. 그런데 P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120P라고 했으니까 8분의 1 곱하기 120 계산해 주면은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5. 자, 30번. 이차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야. 이차인데 극대래. 이차인데 극대라는 것은 우리는 극대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곳이니까 그냥 위로 볼록하다는 뜻이죠. 위로 볼록했을 때 이 꼭지점에 x좌표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린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렇게 fx 3차함수 gx는 3차함수야. 2차항의 개수가 0이래요. 2차항의 개수가 0이라는 것은 gx는 어떻게 생겼을까? gx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인데 그게 0이니까 bx 이렇게 생겼고, 플러스 상수항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만 있으면은 기함수죠. 원점 대칭 함수란 말이야. 이 원점 대칭 함수를 플러스 c만큼 위로 올렸든 아래로 내렸든 움직였단 얘기네. 결국은 gx가 3차인데 2차항의 개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원점 대칭인 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hx가. 그런데 hx를 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fx고 0보다 크거나 같은 큰 쪽은 gx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일단 연속일 테니까 f0이랑 g0이랑 같다는 건 알겠죠? 여기 0 넣고 0 넣고 같아야겠지, 연속이니까. 그리고 F'0과 G'0도 같아야 될 거야. 미분 계수가 같아야지 얘네들이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요 i는 무엇을 알려줄까요? 요거는 2차항이고 요거는 3차식이야. 2차식과 3차식의 상수항이 같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겠지. 그치? 상수항이 같다는 걸 알려주고 있을 거고, F'0이랑 G'0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알려줄까? 얘네 둘의 1차 항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겠죠. 왜냐면은 미분해봐. 미분하면 상수는 사라지고 1차 항의 개수가 상수가 돼버릴 텐데, 1차 항이 상수가 되면은 0 넣었을 때 걔가 같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1차 항의 개수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지금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h'-3, h'4를 구하래. 그럼 h'-3은 뭘 뜻해? f'-3을 뜻하는 거네.
F 0보다 작은 거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기 H'4는 G'4를 구하는 거네. 그럼 fx와 gx를 찾아서 미분해서 마이너스 3과 4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한번 이쪽에다가 이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봤어요. 일단 fx가 2차식이니까 위로 볼록인 거고 극대값을 갖는 거니까 여기에서 몇을 가자? 마이너스 1을 갖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에요. 점이고 그 다음 얘는 뭐 좌우 대칭이겠지. 얘가 fx예요. fx. 그리고는 이제 0보다 큰 쪽에서는 gx를 그려야 되는데 gx를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요. 자, 이걸로 그릴 텐데 gx를 여기다 먼저 그려볼게. gx가 원점 대칭이니까 g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해봅시다. 이게 gx야. 그런데 gx를 찾는 게 아니라 gx에서 원점 대칭에서 c만큼 올려야 되는 거니까 얘가 C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래로 내려오든 위로 올라가든. 그렇죠? 원점 대칭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면 돼.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GX는 이렇게 0보다 커나 같은 쪽만 있는 거잖아. 얘를 이쪽에다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죠.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여기가 이제 C라는 점인 거고 여기 y좌표 C라는 점이고 이 상황에서 GX 0보다 작을 땐 fx 0보다 클 땐 gx 되는데 이게 hx인데 미분이 가능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gx는 어떻게 생겼다라는 얘기냐면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gx 그래프가. 대신 gx에다가 c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위로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0보다 큰 쪽만 존재하는 거니까 요 그래프를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어때? 미분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쪽은 gx, 이쪽은 fx 미분 다 가능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gx라는 라인은 원점 대칭이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C만큼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렇게 생긴 게 GX라는 거고 그 중에 0보다 큰 쪽만 붙이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쪽이 GX의 일부분이라는 거야. 이쪽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다 갖다 붙였다는 사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는 여기가 몇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C가 되겠지? 왜냐면 얘가 C만큼 0,0에서 원점 대칭에서 C만큼 올라왔을 테니까 지금 여기 좌표가 C가 되겠네요. 자, 그래프로 상황을 이해했으면 이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상황에서 fx는 어떻게 생긴 거야? 축이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상수항이 C라는 걸 알 테니까 a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물론 y는 a x-1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여기 플러스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상수가 a 플러스 c일 텐데 어차피 상수는 모르는 값이고 c니까 차라리 추계방 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gx는 어떻게 생겼을까? gx는 1창의 개수가 같고 상수가 같다 그랬으니까 gx는 b x 세제곱 플러스 1창 개수 같으니까 2a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겠지. 2창은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gx예요 현재. 그 다음 가를 보니까 hx는 h0의 모든 실근의 합이 0이래. 그러면 hx는 h0인데 h0이 뭐야? 여기에서 0의 값이니까 c네. 얘가 C의 값이야, C. 빨간색으로 써줄까? C의 값이야, C. H0이. 그러니까 HX는 C의 값의 실근의 합이 1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실근의 합이라는 것은 Y는 C를 하나 딱 그려서 여기 좌우대칭이니까 Y는 C를 하나 그려서 여기에 있는 만나는 요 점과 여기에 만나는 요 점과 여기에 만나는 요 점의 값의 합이 1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기 0이고 그리고 이건 2차니까 좌우가 대칭이죠. 이쪽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해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여기에 하나의 해가 더 있어야 되는데 얘네 셋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이어야겠네요. 그래서 gx가 c와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3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gx였잖아. 이 gx가 원래 여기다가 c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 점의 좌표가 3이겠지. 그게 c만큼 올라가서 c하고 만났을 테니까. 그러면 이건 좌우 대칭,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지. 다만 이게 gx가 아니라 얘를 gx 마이너스 c는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해가 3개인데 해가 0 하나하고 마이너스 3, 3. 그래서 bx 최고치한 개수가 b니까 bx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c를 표현할 수도 있겠네. gx를. 그래서 gx는 bx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넘기면은 플러스 c 이렇게 gx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전개해 보면은 그러면은 gx는 bx 세제곱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9bx 나오고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얘하고 같죠. 그러면은 2a와 마이너스 9b와 같겠죠. 얘도 gx고 얘도 gx니까 요 사실 먼저 하나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를 봤더니 닫힌 구간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나갔고 3보다 작은 곳에서 같은 곳에서 h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이거래.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 아, 마이너스가 여기 있네. 여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아까 해가 이거 마이너스였고 3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3이 있네. 3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좀 확대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지금 그 차가 3 플러스 4 루트 3이래.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가져요? 여기서 최대값 같죠? 여기서 최대값 같겠지. 최소값은 어디서 가질까? 여기서 가질 텐데 여기가 몇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네. 여기가 지금 모르는 상태고 최대값은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가져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최대값은 f 마이너스 1에서 가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될 거고 그 다음 최소값은 어디서 가질까에 대한 이야기네. 자, 최소값을 알려면은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그 대칭성을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자, 여기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뭐 문과 학생들은 변곡점을 안 배울 테니까 이렇게 변곡이 달라지는 점인데 우리가 이건 알죠? 여기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1대 2의 비율이라는 사실. 요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거고 자, 여기에서는 여기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가 비율이 얼마큼 차이 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여기가 1 루트 3대 여기가 1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꼭지점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의 비율을 갖고 있어. 물론 요거를 잘 모르면은 조금 있다가 그냥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요거를 잘 모르면은 그냥 이걸 응용할 수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 최소값은 gx가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x의 값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그러면 그냥 g'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버리자. gx가 이거니까 g'x는 이걸 비분하면 어떻게 돼요? g'x는 3bx제곱 마이너스 9b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고 싶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b 약분시키고 3 약분시켜서 x제곱은 3이네. 그러면 x는 뿔마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3이고 1대 루트 3대 1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루트 3이겠지.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더 간편하고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최소값은 g 몇인 거야? 루트 3인 거지. g 루트 3을 여기 gx에다가 대입해 보면은 이쪽에다 대입하는 게 낫겠죠? 여기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3 루트 3b 마이너스 9 루트 3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그럼 얘네들이
빼면 되겠죠. 얘네들이 빼면 어떻게 돼? 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루트 3b 이렇게 될 거고, 걔가 3 플러스 4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3, b는 얘랑 같은 거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 찾았고 b 찾았어. a 찾았고 b 찾았으면 이제 모두 끝났죠. 요 gx하고 fx 찾을 수 있겠네. 자, 마무리가 지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f'-3과 g'4잖아요. 그러면은 f'x를 먼저 만들어 놓읍시다. f'x는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2ax 플러스 2a. 자, 그 다음에 g'x는 3bx 제곱 마이너스 9b. 아까 해놨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3 넣는 거니까 f'x는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 있고요. g'x는 3분의 2를 넣는 거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f' 몇 구하라고? f' 마이너스 3을 구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18에다가 16 빼니까 12가 될 거고, 그 다음 g' 몇이었어? 4를 구하는 거죠. 4를 구하니까 4, 4, 16에다가 32에다가 6 빼는 거니까 2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하래? 더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38이 된다. 이렇게 해서 30번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나형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어요.